자, 다음으로 탐구 결과 정리 및 발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탐구 결과 정리를 먼저 보면, 탐구 과정을 보고 진행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생각으로 매회 실험이나 탐구 활동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연구 노트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매회 연구를 진행할 때 어떤 것들을 만들어 보고 어떤 것들을 논증해 보고 어떤 역할 분담을 통해서 그 하루를 어떻게 보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고서를 쓸 때 또는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경우가 나중에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연구 노트를 매번 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 노트나 정리라고 하는 것이 탐구 과정을 성찰할 수 있고 다음 활동 계획이나 탐구 보고서 작성이 편리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노트를 다음 그 연구를 하실 때 꼭 이제 쓰시고요. 그 형식이나 이러한 꼭 써야 되는 사항들은 딱히 없어요. 일자를 기록하시고 참가자 있고요. 주제 쓰고 뭐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것 어떤 것들을 만들고 원리가 뭐고 방법이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날에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할 분담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 또 탐구한 내용에 대해서도 기록을 할 수 있어요. 뭐 1, 2, 3에 대한 결과 검토, 그동안 탐구 준비 과정에서 느낀 점 토론, 이제 역할 분담 이렇게 해서 반성 이런 식의 기록을 썼는데 그 연구 과정 같은 경우 논증 이런 것들을 기록해 주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 보고서를 연구 노트를 바탕으로 해서 작성을 하고 발표를 하는데 결과 보고서는 뭐 크게 표지, 목차, 본문이 있어야 되고 참고문헌 순으로 작성하고 본문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느냐 개요 또는 초록 이 앞부분에 들어가야 되겠고 선행 연구가 들어가야 되겠죠. 뭐 이게 이제 이론적 배경이 되겠고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탐구를 했느냐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어떤 논의를 했고 결론을 지었느냐 그래서 맨 마지막 참고문은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한번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본문 내용인데요. 이제 개요를 좀 작성을 할 필요가 있죠. 뭐 보통 논문을 쓰게 되면 이게 맨 처음 나타나는 부분 초록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탐구의 목적 그리고 필요성, 동기를 이제 기술을 하는 탭입니다. 그리고 선행 연구를 검토를 해야 돼요. 연구를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의 연구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었고 이런 아이디어를 썼고 우리의 연구는 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참고하였다라고 하는 것들 이론적 배경이나 탐구 문제 설정 방법 등에 참고한 선행 연구 검토 결과를 기술하는 겁니다. 이것도 논문 탐구 결과로서 어떤 논문을 인용했는데 그 인용한 부분을 쓰지 않으면 또 이것도 표절 논란에 있게 되니까 본인이 어디서 참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기술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탐구 과정 뭐 시간적 순서도 괜찮고 수행 과정을 기록해도 되겠고요. 그냥 우리가 연구했던 과정들을 쭉 써주면 되겠어요. 뭐 정삼각형 접기를 했다면 그다음 그 논증을 해야 되고 그다음 정오각형 접기를 하고 또 논증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접기 방식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탐구 결과는 실험 관찰 결과 데이터를 표나 그래프, 그림, 사진 등으로 작성해서 보여주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수학적 추론 후 과정 및 증명이 우리 수학 그 탐구에서는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 및 논의를 하는 거예요. 결과 분석을 하고 선행 연구와 어떤 차별이 있느냐, 이론과 일치, 불일치 여부도 설명하고
의미를 설명하고 뭐 한계점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기술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대칭군을 통한 한국 전통 문양의 수학적 접근에서 단청 문양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했어요. 이건 차트인데 디테일한 글씨가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순서를 좀 보면 이제 탐구 배경 및 목적이 있겠고 어떤 부분을 탐구하겠다, 탐구 내용, 그리고 이론적 배경이 있죠. 이론적 배경이 좀 여기서는 꽤 길지만 이론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탐구 방법은 뭐 문헌 연구를 하고 뭐 동행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결과는 어떻게 뭐 했느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 및 논의에서는 연구의 의의를 썼고 분석을 했었죠. 이렇게 뭐 차기 연구에 대한 진행 포부를 써도 상관없겠고 앞부분에서처럼 이렇게 결과 분석,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뭐 한계도 기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엔 나오진 않았겠지만. 자, 탐구 배경 및 목적 디테일하게 하나씩 보면 뭐 한국 전통 문양에 대한 수학적 접근의 필요성 및 목적을 제시했고요. 그다음 탐구 내용 같은 경우는 뭐 주요 연구 내용으로 대칭군에 의한 단청 중 근문의 분류와 새로운 문양 디자인이라는 두 가지 큰 탐구 내용이 있음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라는 거. 그리고 이론적 배경을 썼죠. 이렇게 이론적 배경, 탐구 주제의 이론적 배경인 단청과 근문을 정의하고 분류를 제시하였다. 대칭의 기본 개념과 17가지 대칭군에 대해 정리하여 독자들도 탐구를 위한 이론 및 개념적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이렇게 이론적 배경 제시하고 탐구 방법 자세히 보이네요. 여기 문헌 연구, 실행 연구, 뭐 실행 연구는 답사를 갖다 이거죠. 그래서 문헌 및 실시 답사를 통해 수집하여 분석한 실행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음을 밝혔고 탐구 결과가 중요한데 탐구 문제에 대해 답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칭군에 따른 모든 근문을 분류하여 근거를 밝혔다라는 거, 수학적인 근거를 밝혔고 결론을 설명하였다. 탐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결론을 설명하였다라는 거 했었고요. 결론 및 논의는 연구의 의의를 줄 수 있겠죠. 탐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고 합의점, 시사점, 차후 탐구와 관련하여 제안 및 논의사항, 탐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밝혔어요. 기존 선행 연구에서 한계를 찾아내어 선행 연구와 차이점도 밝혔다라고 이제 뭐 한번 쭉 읽어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결론을 쓰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를 썼으면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좀 자기의 연구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의 연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구들에 대한 그 친구, 동료 평가, 그리고 자기의 보고서 평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과제 탐구는 우수한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보다는, 고등학교에서 수학자와 같은 연구 경험을 쌓기 위한 것이다. 경험을 쌓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연구는. 그래서 자기 것을 한번 되돌아보는 과정이 바로 반성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연구 결과물을 객관적 평가뿐만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탐구 전 과정을 성찰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평가지도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은 다음과 아래 문항 제시 문항을 바탕으로 한번 평가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탐구 계획 분야에서 흥미를 가지고 탐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는가? 내가 흥미가 있었느냐? 탐구 주제에 적절한 탐구 문제를 세웠는가? 문제가 명확한가?를 생각해보고 탐구 수행 및 결과에 대해서 뭐 탐구 방법이 적절한 방법이었느냐? 창의적이냐, 과정이 정확하였느냐, 문제를 해결하여 결과를 잘 내었느냐, 오류가 없었느냐, 뭐 탐구 결과를 바르게 분석하였고 결론을 내렸느냐, 뭐 탐구 문제와 결론이 일치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가를 맨 처음에 할 때 어떤 걸 평가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뭐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책에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한 평가 요소들을 보시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평가 요소들이 여러분들 보고서 평가할 때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표현 및 발표, 명확하게 발표를 잘하였는가, 발표 자료는 잘 구성하였는가, 자기주도성,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이거는 본인만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해결과제, 목적, 절차, 결론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가, 자기 연구이기 때문에 누군가 질문을 했을 때 바로바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도적으로 해야겠죠. 그리고 설명이 정확한가, 학생 수준의 과제인가, 그리고 창의성, 수학적이고 창의적이냐 중요하고, 이런 가치가 있겠느냐도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두 적극 참여하였느냐, 자기만 하면 또 안 되겠죠. 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 완성도는 탐구 문제에 대한 결과가 정확하고 명확한가, 사고 실험 및 여러 번 검증 과정을 걸쳐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차별성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 명확성은 이런 절차가 적절하냐, 그리고 자료가 명확하고 정확하냐, 관련 연구 및 이론 등 각 탐구 과정에 정확히 이해하고 탐구하였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기준 사례인데 평가예요, 평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평가가 된다. 창의성의 30점, 탐구 계획의 적절성, 체계성, 타당성, 발표도 매우 중요하겠죠. 이렇게 합계가 이제 100점이 된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꼭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기준 사례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한 부분은 이렇게 수학 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과정을 좀 했는데, 주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를 선정했다면 선행 연구를 검토해야 되고 탐구를 수행해야 되겠죠. 방법을 선정하고 역할 분담도 좀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탐구 결과 및 정리, 그리고 보고서 작성해야 되고 발표도 해야 되겠고,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차후 연구를 위한 반성, 그리고 본인의 보고서 평가, 이런 식으로 친구들의 보고서 평가, 이런 식으로도 우리는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까는 이번 시간에는 수학 그 실험으로서 수학 보고서 작성했는데 산출물이죠. 다음 시간에는 수학적인 어떤 논리라든지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개발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주제 선정 후 주제에 맞게 산출물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고민해야 할 탐구 문제를 구체화하고 탐구 문제를 해결하여 설계한 것을 산출물로 만드는 활동이 바로 개발 연구가 되겠어요.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수학적 아이디어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이건 앞에서부터 강조했죠. 수학 탐구이기 때문에 수학적 그 논증,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개발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